안녕하세요. 책소리입니다. 윌리엄 섹스피어 희곡 읽기 4대 비극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오늘은 네 번째 도서인 햄릿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열린 책들 세계문학 154번째 도서로 준비했고요. 4대 비극 중에서는 제가 소개는 제일 마지막에 하지만 원래 집필 시기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작품이에요. 햄릿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긴 덴마크예요. 현재의 국왕은 클로디우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선왕의 친동생이에요. 선왕은 정원에서 낮잠을 자다 뱀에게 물려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왕자 햄릿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국상을 치르기 위해서 덴마크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본인에겐 숙부였던 지금의 국왕에게 시집을 가버려서 엄마에 대한 배신감 같은 분노 같은 걸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재빠른 사악함인가. 분노스러운 이름이여 그대 이름은 음란한 여자이구나 라고 읊조릴 정도로 엄마를 어머니라 부르고 싶지 않았고 한때는 숙부였던 현재의 국왕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정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재 국왕의 고문인 플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 레어티즈와 함께 왕에게 들어와요. 레어티즈라는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유학을 하고 있다가 선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햄릿처럼 덴마크에 국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상이 끝났으니까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왕에게 인사를 왔던 거예요. 그런데 플로니우스는 자신에게는 오피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햄릿 왕자가 우리 딸아이를 좋아한다. 그래서 자신이 딸에게 햄릿 왕자를 만나지 마라. 햄릿 왕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왕과 왕비에게 보고를 해요. 왕과 왕비는 햄릿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픈 나머지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편 파수를 보던 막루에서 어떤 유령이 이틀 동안 연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령이 그 돌아가신 선왕의 모습을 너무나 담아 있고 노르웨이 군대와 싸웠을 때 입었던 그 갑옷을 그대로 입은 채 등장을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를 보던 사람 중 햄릿의 친구였던 호레이쇼는 이 유령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햄릿에게 보고해요. 그러자 햄릿이 그 표정이 어떠했느냐고 물었는데 분노보다는 어떤 슬픔에 가득 찬 많이 창백했다. 그래서 햄릿은 그러면 내가 그 유령이 나타나는 시간에 막루로 나가겠다 라고 해서 세 번째 날 유령이 나타난다는 그곳으로 갔는데 정말 유령이 때맞춰 나타나서는 햄릿을 향해서 나는 죽은 네 아비의 유령이다. 극악무도하게 살해된 아비의 원수를 갚아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뱀에게 물려서 어떻게 보면 사고사죠. 사고사로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살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놀랐겠죠. 햄릿은. 유령이 말해줘요. 나는 풀밭에서 정원에서 누워 있었는데 지금의 왕이 내 동생이 내 귀에 독약을 부어서 내 사지가 굳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 내 혈관을 타고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살인치고 사악하지 않은 것은 없겠으나 선왕이 살해를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나 더 없이 끔찍하고 사악하며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다
자신의 아버지는 왕관 그리고 왕비, 자기의 권위와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햄릿은 지금의 국왕 숙부가 너무나 미웠지만 함부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요. 햄릿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문장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잖아요. 햄릿이 그 미친 척 하면서 이 왕실을 돌아다닐 때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다,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복수를 하지 못하면서 자신만 죽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되 내 목숨도 걸어야 했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햄릿의 고뇌가 담겨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겠다 하면서 어떤 연극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햄릿이 약간 미쳤다, 이렇게 보이게끔 자신을 감추는 거죠. 때마침 엘시노 성에 유랑극단이 도착을 하는데 햄릿은 그 극단의 연극을 수단으로 해서 지금 국왕의 죄를 한번 물 위로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극 중에 한 남자가 정원에 누워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그 누워있는 남자 귀에 독약을 붓는 그런 연극을 연출을 해서 그 모습을 직관한 현재의 국왕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요. 거꾸로 이 연극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살인에 대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자 국왕은 지금까지 햄릿이 미친 척 했을 뿐 사실은 연기였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햄릿의 휘장에 자기가 말려들었구나를 깨닫고, 국왕은 재빠르게 햄릿을 빨리 영국으로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왕비와 대화를 나눠요. 왕비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얘를 빨리 영국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햄릿의 친구 2명에게 국서를 지어주고 같이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태워요. 그 국서에는 햄릿이 영국에 도착하면 가차없이 살해를 해라, 햄릿을 죽여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해적이 나타나서 우연하게도 햄릿은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덴마크 사람 햄릿이다 라고 외치며 다시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햄릿이 다시 덴마크 왕실로 돌아왔으니 엄청 어수선했겠죠. 왕비도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왕자 햄릿과 대화를 나누는데 햄릿이 왕비의 침실로 찾아갔을 때 고모님 플로니우스가 휘장 너머에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숨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햄릿이 여기에 국왕이 지금 숨어 있구나,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해서 본인의 칼을 빼서 찔러요. 플로니우스가 생각지도 못하게 죽었어요. 이를 알게 된 레어티즈가 본인의 아버지를 죽인 햄릿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아주 재빠르게 덴마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딸이었던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사망 때문에 정숙하지 못한 본인의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음탕한 내용이 담긴 노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광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어떤 절벽에서 그 꽃을 꺾다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사망을 하게 돼요. 레어티즈는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잃고 소중한 여동생을 잃게 된 상황이었고, 한때는 오피리아를 사랑했던 햄릿 역시도 슬프긴 했어요. 한때 너무 이제 연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여자를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하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오피리아에 대한 아쉬움 한편에는 오피리아도 여자니까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었거든요. 왕이 레어티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햄릿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연극, 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레어티즈를 설득해요. 일반적인 살인보다는 결투를 신청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레어티즈가 그러면 자신은 받아들이겠다. 근데 너무 비겁하게도 레어티즈는 칼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에다 독을 발라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투를 하다가 의외로 레어티즈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햄릿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왕이 또 이중 음모를 꾸며서 그 관람하는 곳에 술을 준비해 놓고 그 술잔에 독을 타요. 오피리아의 무덤, 그러니까 땅을 파던 그 무덤에서 햄릿은 고민을 해요. 그곳에 앉아서 그 땅 속에서 발견된 그 해골 하나를 들고 이것은 누구의 해골인가, 누구의 사체에서 나온 해골인가. 하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기를 삶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찰나에 불과하지 않을까? 누구든 죽으면 이렇게 누구도 알 수 없는 해골로 변하고 이 해골은 뭐 결국 뭐 병막의 뚜껑으로밖에 더 쓰이겠는가. 그러니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길게 고민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이런 고뇌를 하면서 이제는 때가 왔다. 복수를 해야 될 때가 왔고 나는 그거에 대한 결단으로서 그 레어티즈의 어떤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드디어 결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왕비가 술잔에 술을 따라서 햄릿에게 권하면서 한잔 해라, 쉬엄쉬엄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햄릿은 결투가 끝나고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고 왕비가 이제 속이 타니까 본인이 그 술잔을 들이켜요. 레어티즈의 독이 묻은 칼은 햄릿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리고 칼로 뭐 칭칭칭칭 하다가 칼이 서로 바뀌는 이제 드자비가 되면서 독이 묻었던 칼이 햄릿의 손에 쥐어졌고 그리고 그 칼로 햄릿이 레어티즈를 찔러요. 레어티즈는 죽어가면서 이게 사실 햄릿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긴 했지만 이 모든 배경과 음모에 지금의 국왕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햄릿은 나중에 엄마가 이제 독이 묻은 그 술잔을 들이키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용서할 수 없다. 숙부인 현재의 국왕을 칼로 찔러요. 그래서 이 레어티즈도 왕비도 햄릿도 국왕도 모두 독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사실 선왕도 귀에 부어진 그 독 때문에 죽었잖아요. 햄릿과 레어티즈라는 두 아들은 서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보여져요. 선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로 올라갔던 숙부를 죽이기 위한 햄릿의 고뇌,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햄릿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레어티즈의 고뇌, 이 두 고뇌를 볼 수 있는데 사실 레어티즈에 비해서 햄릿의 고뇌는 되게 길었어요. 오랫동안 고뇌를 했고 레어티즈는 또 반대로 엄청 빠르게 결단을 하고 복수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인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해야 하고 그 고뇌가 끝났을 쯤에 얼마나 재빠르게 이것들을 실행에 옮기는가 하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많이 보였는데 어쨌든 레어티즈와 햄릿은 복수를 꿈꾸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인간의 심리를 알아내기 위한 범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극을 다 벌이잖아요. 극단을 이용한 연극. 플로니우스라는 현재의 국왕이 이제는 햄릿의 속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햄릿을 제거하되 자신의 손에 직접적인 피를 묻히기보다는 그 결투라는 것을 이용해서 레어티즈가 자연스럽게 복수해 줄 수 있도록 했던 연기, 이런 연극이 되게 돋보였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편의 비극을 보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어요. 밝고 명랑한 희극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